세계 최고의 방산 시장인 미국에 진출을 준비하던 대한민국이 갑작스러운 암초를 만났습니다. 사실 미군에게 방산 무기를 수출하는 것은 금액을 떠나 전 세계 국가에게 한국의 무기가 최고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군 당국과 방산업체가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무수히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한국은 유도 로켓 B궁을 시작으로 함정 M-알로수주, F-A-50의 개량형인 T-F-50 수출까지 다수의 분야에서 미국 시장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산 수출이 단 한 사람 때문에 좌절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발표가 나온 것입니다. 한국의 발목을 잡으려는 인물은 이번에도 트럼프인데요. 국내외 산업기술과 관련된 실물경제의 동향을 연구하는 산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가 미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양국의 방산협력 후퇴 및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에 따른 수출 둔화가 우려된다는 내용이 제기되었습니다. 한국은 현재 미국과 무기체계 공동개발, 미국의 방산 공급망 진입 등 양국 공동으로 한미 방산 협력을 진행해 왔는데 이것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미 대선 향방에 따른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장애물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전 세계에서 방산 수출이 가장 많이 증가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2020년 대비 2021년 수출 수주 증가율은 무려 144.1%를 달성했으며 2022년에는 전년 대비 138.6%의 증가율을 보이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140억 달러, 한화 약 19조 원 이상의 수익을 기록하며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방위산업인데요. 그런데 한국의 방위산업이 다가오는 11월에 예정된 미 대선의 결과에 따라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재 미 대선은 바이든과 트럼프가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요. 만약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트럼프가 한국의 방산을 적극적으로 견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미국 방산의 재건과 바이 아메리칸 기조를 더욱 강화하는 정책을 내세울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해외 무기 시장에서 한국과 미국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뿐만 아니라 방위비 인상 등의 문제와 연계되어 국내 무기 획득 예산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다만 산업연의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가 미국의 국방 예산을 증가시킬 경우 증액된 예산만큼 새로운 무기 구매 수량을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한국에게도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반면에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한미 방산 협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바이든은 동맹국가의 협력을 중시하며 동맹국가의 방산 협력을 통해 안보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한국의 방산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업계 관계자의 분석이 나온 것입니다. 사실 미국의 선거 여파에 따라 한국이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은 이번 대선만이 아닙니다. 지난 2022년에 있었던 미국의 중간선거 당시에도 미국의 선거 결과에 따라 한국이 산업 등의 분야에서 여러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체제의 변화가 예상된다는 내용의 기사가 더 코리아 헤럴드에 기고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번 대선에서도 한국이 미국의 결과에 따라 얼마든지 여러 영향을 받을 수가 있으며 그중 방위산업 분야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던 미국의 차세대 고등훈련기 사업이 좌초될 수 있다는 위기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미 해군은 차세대 고등훈련기 도입을 위한 UJTS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이 원하는 차세대 훈련기는 해군 및 해병대 조종사들의 훈련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2인승 제트 훈련기입니다. 한국은 TF-50N을 내세워 사업 수주를 위한 경쟁에 돌입한 상황인데요. 미 공군의 TX 프로그램에서는 보잉의 T-7에 밀려 고배를 마셨지만 미 해군 훈령이 도입에선 TF-50N의 가능성도 작지 않습니다. 특히 보잉의 T-7 계열이 추락사고를 비롯하여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만큼 TF-50N의 미국 진출 가능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던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미 대선의 결과와 정치적인 이유로 한국의 고등훈련기 진출이 좌절된다면 그 아쉬움은 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노르웨이 전차 수주전과 최근 폴란드의 친이후 성향 정권이 보여주는 갑질 등을 고려할 때 한국도 이제는 다양한 정책 지원과 외교, 정치적 대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의 정치적 영향을 극복하고 미 해군의 고등훈련이 수주를 따낼 수 있다면 다른 대한민국 방위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미국 시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 방산업체들이 각축전을 벌이는 곳입니다. 지난해 미국은 9,160억 달러 한화로 약 1,260조 원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했는데 이는 대한민국의 국방 예산인 약 57조 143억 원의 자그마치 22.1배에 달하는 비용입니다. 그만큼 미국 시장의 진출은 대한민국의 방산 진출 시장 개척 효과는 물론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는데요.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은 이미 FA-50은 미국의 수출 승인 첫 관문인 DSP-5와 TAA 승인을 받은 상태라는 점입니다. 이제 한 대당 가격 및 전체 사업비 납기 등의 단계만 남아있는 셈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FA-50의 개량형인 TF-50N을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승인 절차는 통과했으며 구체적인 계약 조건만 조율하면 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이번 UJST 사업에 TF-50N이 진출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FA-50과 그 파생형 기체들의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다른 국가에서의 도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습니다. 이미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등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추가적인 FA-50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태국 등의 국가도 잠재적인 수출국으로서 한국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은 FA-50과 파생형 기체들의 수출 시장 확대와 단좌기 개량 등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미 해군의 고등훈련기 사업의 향방은 앞으로 대한민국 공군 전력의 해외 진출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록히드 마틴과 컨소시엄을 구축한 카이 역시 이러한 예측 불가한 상황을 손 놓고 지켜만 보지는 않고 있는데요. 카이 역시 FA-50 경공격기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의 협력 역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카이는 국방기술품질원 등과 함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해 전문가들과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 중 하나는 FA-50이 미국 시장에 진출했을 때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해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기여도를 높여 현지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FA-50 경공격기의 미국 진출은 최대 44조 원 규모의 12만 명의 고용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카이는 이를 위해 현지화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 내 부품 공급망 및 유지보수 인프라 확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방산업체들과 기술 협력 공동개발, 공동생산을 추진하여 미국 내 신뢰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레이온사와 FA-50의 레이더 기술 업그레이드를 위한 협력을 진행했습니다. 협력에 따라 제트기의 독점 팬텀 스트라이크 레이더를 탑재해 장거리 위협을 조기에 식별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팬텀 스트라이크는 에이사 레이더와 유사한 성능으로 정밀한 탐지 및 추적 능력을 강화해 FA-50의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레이더 시스템은 높은 내구성을 자랑하고 작은 크기와 가벼운 무게로 항공기의 기동성을 해치지 않을 뿐더러 전력 소모도 적고 경공격기, 회전익 항공기, 무인 항공기 등 다양한 플랫폼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항공기 작전 전략의 다양화가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질화관륨 기반 소형 고통압 수신기 및 익사이터 프로세서를 결합해 에이사 레이더의 기능과 일치하는 성능을 제공하는 효율적인 레이더 시스템입니다. 에이사 레이더를 탑재한 전투기가 그렇지 않은 전투기에 비해 2배에서 3배가량 전투력 차이가 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팬텀 스트라이크 레이더는 FA-50 경공격기에 성능이 한 단계 도약하리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미 해군이 요구하는 성능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각적인 외교 전략을 통해 다른 시장을 개척해야 합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시아, 유럽, 중동 등 다양한 시장으로 활로를 마련해야 합니다. 각 대륙마다 선호하는 무기 체계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수출이 필요한 건데요. 예를 들어 유럽 국가는 나토 소속이 많기 때문에 나토 무기 체계의 다수를 차지하는 미국제 무기 시스템 등과의 연동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플랫폼을 운용할 수 있는 무기 체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성능 향상을 추구해야 합니다. FA50의 기술력과 성능을 지속해서 향상시켜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가성비만으로 도전하기에는 국제적 외교적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점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정치적 연결고리 등으로 인해 수출 공급에서 고배를 마신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신 기술을 도입하고 항공기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기술 개발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우수한 기술력을 지녔습니다. 이미 FA50은 다양한 성능 개선을 통해 TF50을 탄생시켰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으로 FA50을 개량한 TF50이 이번 미 해군의 고등전술훈련이 도입 사업의 주인공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밖에도 마지막 성능 평가를 앞둔 비군과 연간 3천억 원 이상의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미 해군 함정의 MRO 사업 등 다수의 방위 산업 분야에서 미국 시장의 진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2024년 방산 수출 목표인 200억 달러, 한화 약 27조 원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 시장의 진출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미국의 방산 시장에 대한민국이 진출한다는 것은 동유럽이나 동남아시아의 무기를 판매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가 한국산 무기를 사용한다는 건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방산 기술력이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뛰어나다는 것을 공인받는 자랑스러운 일이 될 것인데요. 부디 외부 요인의 방해 없이 긍정적인 소식들만 들려오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